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텐 시작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역시나 기대치보다 높았고요.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사실은 약하게 출발했지만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패턴을 기대했는데 약하게 출발해서 더 밀려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서 좀 아쉬웠는데요. 오늘은 지금은 강하게 가지만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금요일이죠.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물론 싸지만 이게 바닥인가? 더 밀리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살짝 고민이 되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적극적이진 않은데 사실 매도자들은 올라오면 팔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 흐름은 강하지만 금요일 부담도 시장은 뭐 낯을 확확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본 게임은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은 강하게 올라옵니다. 코스피가 2,580까지 1.3%, 코스닥도 1.6% 오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늘 뭘 좀 확 싣고 발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오늘 이창훈 단장님 모시는데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기술적 반등이지만 급반등 가능성은 다음 주라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V자 반등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창훈 단장님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금 해제의 시간입니다. 둘러볼 이슈가 너무 많아서 초반에 시장 얘기조차 좀 줄여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빠르게 이분과 인사 나누고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유영하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일단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쪽이 사실 아침 6시에 나왔던 현대차 측에서 바이든 방한 시 조지아 투자에 대한 발표를 명확히 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냈다라는 겁니다. 알던 얘기지만 이걸 명확히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시장에서 화제됐었던 조지아주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같이 조금 반응을 보이는 듯 했는데 지금은 또 상승분을 반납했어요. 전략 좀 주세요. 네. 이런 뉴스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닿았을 때는 사실은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 또 지금 기관 수급들을 관련주들 SL이나 지금 주요 관련주로 얘기가 되는 화신이나 종목들 보면은 한 달 전부터 이제 기관들이 매집을 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매집이 끝난 상태이고 사실 이러한 뉴스를 기다렸다가 이제 매도를 오히려 지금 하려고 했던 타이밍을 보고 있던 찰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어떤 뉴스에 의해서 들어가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또 약간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이제 들어가는 자리보다는 좀 챙기시는 자리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화신이나 SL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돌았던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매출 익스포저가 더 높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적의 어떤 부품주로 이제 활약을 했던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뉴스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슈팅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좀 챙기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4월 중순에 이미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에 얼마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큰 골자를 내놨었던 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부터 이미 이런 것은 다 추려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품주는 더 명확한 수주, 계약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익을 챙겨가자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물론 또 추가되는 이슈가 있다면 그 방향은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요.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좀 여쭤볼게요. 한 주 사이에 정말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폭삭 늙었지라는 생각이 정말 시장 보고 뭐 이런 브리핑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잘 만큼 변동이 너무 컸잖아요. 저도 어제 이제 대본 준비하면서 사실 두통약을 4알을 먹을 정도로 상당히 시장 변동성이 컸어요. 어제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일단 지금 연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누구 입을 도대체 보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어떤 그걸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다고 보는데요. 이 혼란의 중심에는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이제는 홀로 인플레를 잡기에는 좀 역부족 아닌가라는 인식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팬데믹 당시와 같이 미국 정부와 연준이 긴밀한 공조를 해서 이 인플레를 좀 안정을 시켜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단서는 제가 볼 때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국내 증시를 좀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뉴스가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인플레 완화를 위해서 대중관세 완화
카드를 좀 만지작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반전을 했는데 당일 중국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에 미국 국무원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을 삭제를 하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좀 재부상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시장이 이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4월 CPI가 3월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는 되었지만 컨센은 상회를 했잖아요. 이번 CPI에서 제가 보는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문제가 아니었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이런 구조적인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부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저는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가 이제 자산버블 자산버블 과정에서 풀렸던 유동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작용이 좀 강하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한 방향 하방으로 강하게 움직일 때는 시중의 레버리지를 건드리게 되거든요. 레버리지 자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낙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레벨에서 절대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현재 과한 변동성을 동반을 하면서 언더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그만큼 똘똘한 종목들이 이런 장에서 좀 같이 싸졌다라는 부분, 현금 가지신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회를 좀 저희 시간 통해서 잘 한번 잡아보시고요. 시청자분들 수급적인 체크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조금 약화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올해 정말 너무나 많은 금액을 토해내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제가 2주 전에 이 똑같은 표를 보여드렸는데 2주분 업데이트해온 메이저 수급 추이인데요.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고요. 여전히 개인만이 이 시장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급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야구할 때 타석에 이제 타자가 들어서잖아요. 공을 기다리는데 타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유가 없고 내가 뭔가 한 방을 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조급함이 있을 때는 좋은 공이 아니어도 이제 배트가 나가게 되는 상황이 네. 오는데 지금이 저는 좀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식들이 이제 보기에 너무 많이 싸져 있고 지수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닥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건가 하는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과거 사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2천억 이상 어떤 대량 매집을 한 날이 보통 지수로는 바닥인 날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굳이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불리한 상황에서 배트를 성급하게 좀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상당히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좀 전략 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사실 오늘 위험 자산에서 거의 도망치자라는 분위기가 암호화폐 시장부터 해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달러 지표는 강하게 올라가는 네.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금융시장 내에서 지금 바뀌어야 되는, 그래야 주식시장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지표를 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주 전과 안타깝게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좀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위험 회피 심리가 더욱 강화되는 네.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 지표인 이제 미국의 하이드 스프레드 여전히 전고점 뚫고 상승 추세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고요. 시장의 신용 리스크가 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환율 또한 1,300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지키는 전략 우선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크로 상황의 개선들과 어떤 지표들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여전히 현금 아끼시는 전략을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그렇지만 코스피 기준 PBR로 봤을 때 한 배 미만입니다. 현재로서는 패닉셀에 동참하는 것은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지금부터 잔금 해제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면서 느끼는 바는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목요일에 출연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비코전자 어제 대본으로 이 종목을 주셨는데 오늘 또 13%, 14% 급등이 나와버려서 어제 주신 목표가를 지금 돌파해버렸어요. 네. 일단 아비코전자는 어제 인텔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어요. DDR5가 이제 정말 더 빨리 크게 개화된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났는데 이 수동부품 쪽에서
많이 주목받는 업체로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맞아요. 아비코는 이제 본사인 아비콘전자는 이제 수동소자라고 하는 저항기나 인덕터 제조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비코테크라고 있는데 전장과 IT 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수동 소자가 있으면 뭐 능동 소자도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능동소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를 능동소자라고 그 이름이 얘기하고요. 참, 네. 네, 수동소자는 이제 이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부품 간의 노이즈를 잡아주고 어떤 전류의 충방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모든 IT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전자기기에 뭐 적게는 20개, 많게는 뭐 1000개 정도 수동 부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DDR5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이제 작년에 제가 DDR5 분석 막 이런 브리핑을 할 때 신한금투에서 이건 3년 이상은 가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다. 네. 뭐 이렇게 강경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빨리 오려나 싶었는데 계속 조금 늦춰졌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왜 그런지. 인텔의 일단 제품이 좀 출시가 지연된 탓이고요. 그런데 이제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을 해봐야 될 때라고 네. 해서 어제 이제 대본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반영을 한 번에 해버리네요. 벌써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을 저는 보고 이제는 들어가도 될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분기부터 상당히 호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2억으로 흑전 QOQ로 흑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실적 개선세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DDR5에는 디램 모듈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파워 인덕터와 캐패시터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마더보드와 메모리 모듈의 전력 관리가 되는 이제 기술의 변화 때문인데, 이 회사는 그동안 DDR4에는 저항기만 공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DDR5부터는 저항기에다가 플러스 메탈 파워 인덕터 공급이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런 수동부품 수요 증가가 가시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실적 개선세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탈 파워 인덕터 시장 규모가 총으로 보면 한 2,1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부가 인덕터의 영업이익률이 기존 제품 대비해서 한 2배에서 4배 정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P와 Q가 동시 성장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얘기가 작년에 한번 미뤄지고 올해 초에 한번 미뤄지고 이러다가 드디어 초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소식에 이 DDR5에 대한 반응이 좀 보인 건데, 하필 타이밍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여서 걱정을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오늘장 뭐 가주는 거 보니까 한켠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실제 매출이 그럼 언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경쟁사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출하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간 계속해서 지연되었던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의 공급이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발표가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초도 물량에 불과하지만 추후 이제 수개월간 어느 정도 램프업을 거쳐가지고 생산 물량 크게 늘려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 시작으로 해서 DDR5 상승 사이클은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이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주가를 보더라도 새로운 세대의 도입기에 한 2분기 정도에 거쳐서 빠르게 주가를 좀 반영을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코 전자가 이쪽에서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해왔는지, 그리고 사실 요즘 장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비용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일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다음 포인트로 가서 살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1년 동안 아비코전자가 상당히 큰 금액 투자를 했습니다. 3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아비코테크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결단 있게. 근데 그 회사가 드디어 4년 만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고요. 작년에 아비코테크에 추가적으로 155억 출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패키징 기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결실을 거두는 시기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장 MLB 제품 쪽에서 이제 감지되고 있는 변화도 또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데, 어쨌든 이제 저부가 수주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부가 신규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믹스 효과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패키지 기판 인가공 매출이 뭐 한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턴어라운드는 일시적인가 아닌 것 같아요. 구조적인 것 같고 좀 그렇게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비코 테크를 통해서 패키지 기판, 최근에 핫한 이 기판 쪽도 확보하고 있고 이제 또 기대가 모이고 있는 DDR5 쪽도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그럼 본업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 가능한 걸까요? 네, 본업 아까 말씀드린 뭐 DDR5 실적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주력 부품이었던 시그널 인덕터 제조 부분을 베트남으로 좀 상당 부분 이전을 했어요. 이게 아마 비용 절감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125억, 내년 한 210억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한 2천억 정도의 목표 시총에 맞춰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고가가 13,800원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표가 어떻게요? 네,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이제 가져온 가격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5,000원 정도 15,000원. 네, 15,000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여기서 한 10% 정도 빠지면은 손절가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비코 전자 PD님 고려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출연 날짜를 좀 바꿔보는 것도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항상 전날 주신 종목이 잘 가네요. 자, 일단 오늘 아비코 전자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이 또한 궁금했던 거예요. 동진세미켓. 어려운 시장의 별. 첫 번째 포인트 일단 열어놓고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요번에 실적이 외형 성장 정말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라고 확 와닿게 좀 나왔잖아요. 동진세미캠 하면 그 포토레지스트 이것만 기억나요. 네, 포토레지스트가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로서는 3D 랜드용 포토레지스트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개발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노광공정 포토레지스트 쪽에서 가장 선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토레지스트 뭐 하는 거야 다 아실 텐데 아마 반도체 노광공정에 이제 사용되는 강강성 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리콘 웨이퍼 위에 패턴을 그릴 때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진세미캠 포토레지스트 이건 여러분 키워드로 연결해서 포토레지스트 이슈 나오면 이 종목을 봐야 될 정도로 많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죠. 네. 어려운 시기에 이 좋은 실적을 내놨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았는데 시장 분위기 타서 막 주가는 조금 상대적으로 아쉬웠었어요. 일단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약간 이슈에 엮이면서 주가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판가 전가가 됐나 안 되나에 대한 어떤 시장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고 보는데요. 드디어 5월 11일 날 동진세미캠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워낙 좋게 나왔고요. 영업이익 471억 기록하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을 토했는데 더 긍정적으로 제가 보는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1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1분기 실적에서 13.5%까지 끌어올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익 개선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특징적인 부분은 발표가 있었던 날에 동진세미캠의 실적 발표가 있고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네, 이 회사가 아시겠지만 시장과 소통을 전혀 안 합니다. 본인들의 뭐 컨센서스도 제시하지 않고 가이던스도 없는데요. 이 회사의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아마 다른 소재들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정가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수요도 탄탄하구나라는 상황이 인식이 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실적 잘 나오면 요즘에 저희 이거부터 네.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어질 수 있어? 이거 피크 아니야? 여기가 정점 아니야? 맞습니다. 이거 저희 약간 습관적으로 이제 체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세론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양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도 이제 크게 걱정하실 거 아닌 것 같은 게 현재 이제 포토레지스트 시장 자체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이제 그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뒷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네. 이 동진세미캠이 EUV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개발을 완료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구 개발하고 테스트하려면은 EUV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EUV 장비가 대당 2천억이 넘잖아요. 동진세미캠이 이거를 개발하자고 2천억 장비를 들여올 수는 없으니까 네.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제 그 팹에서 일정 시간을 동진세미캠한테 이렇게 빌려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삼성전자와 동진세미캠 관계가 돈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간절하다라는 얘기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본과 갈등 이후에 이 소재 뭐 혹은 장비 이런 것의 국산화에 우리가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삼성전자도 그래서 더욱더 굳건하게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뭐 든든한 삼성이라는 뒷배를 진 업체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뭐 작년에 EUV 장비가 적용된 반도체 공정, 그러니까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고객사 퀄 테스트는 완료를 했고요.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상하기로는 올해 상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하반기죠. 하반기부터 양산을 위한 생산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변류적으로 보면은 EUV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기업인 도쿄 오카공업을 보면은 평균 밸류가 한 20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회사 상당히 저평가예요.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간에는 EUV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피어그룹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고 하지만 올해부터 예를 들어 EUV 포토레지스트의 매출만 나와준다면 밸류 리레이팅은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했던 게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사실 2차 전지 쪽 종목으로 같이 네. 엮이잖아요. 네네네. 그거 사업은 괜찮아요?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폭스바겐의 그 자동차 파트너사인 노스볼트 쪽에 이제 2차 전지 음극재 바인더 중에서 CNT 도전제랑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동시 공급하기 위해서 스웨덴 법인 설립을 했고 이 부분도 이제 매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42,3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 4, 5월 시장이 힘든 이 시기에도 참 잘 버텨온 종목인데요. 가격 라인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일단은 일자 목표가는 46,5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전자와 동진세미캠, 앞으로의 스토리가 조금 탄탄히 쌓여있는 종목도 이야기 다뤄봤어요. 이런 거 보면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 언젠간 타이밍을 잡아줄 종목들을 미리 잘 체크해두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오늘의 내용들 복귀해보시길 바랄게요.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